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와이프와는 다르게 장모님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은 본인에게 선물을 많이 드리거나 돈을 많이 주는 사람만 좋아했어요. 본인이 낳은 자식일지라도 말이죠. 항상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놀부 마누라보다 심술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저희 처가댁을 소개하자면 처가댁은 딸만 셋이었어요. 저는 처가댁에서 둘째 사위이고 위에 형님이 한 분 그리고 밑으로는 동서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위에 형님은 아주 허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 셋 중 형님이 돈도 제일 잘 벌고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 형님은 장모님과 잘 맞을 수밖에 없었고 둘이서 정말 꿍짝이 잘 맞았는데요. 장모님은 오로지 그런 형님만 사위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동서는 그냥 찬밥 신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처음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장모님은 인사를 간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일을 어쩌겠나? 내가 오늘 모임이 있어서 음식 준비를 못 해놨는데? 자네 혹시 라면 좋아하는가? 요즘에는 장모랑 사이가 그냥 친근하게 지낸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지내는 것이 어떻겠나? 격식 그런 거 차리지 말고 말일세. 나는 라면 참 좋아하는데 자네도 라면 괜찮으면 내가 진짜 맛있게 라면 끓여줌세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장모님에게 와이프가 화를 냈는데요. 엄마, 내가 오늘 인사 온다고 했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형부 처음 인사 온 날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줘 놓고 우리 명호 씨한테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라며 말을 했어요. 그런 와이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는데 와이프의 얼굴은 정말이지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시뻘겋게 변해 있었어요. 아마도 저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창피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런 와이프에게 장모님은 아니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얘가 왜 이렇게 발끈해? 네 형부는 돈도 잘 벌고 부자잖니? 어디서 네 형부랑 비교를 해? 라며 말을 하면서 장모님이 저를 힐끗 쳐다봤는데 마치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씩씩대고 있는 와이프를 말리며 지영아, 나 라면 좋아해. 괜찮아요 장모님, 그럼 맛있게 부탁드릴게요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괜찮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인데 저희 부모님이 이런 취급받는 거 알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아무튼 저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마디를 더 추가했는데요. 계란도 하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며 정말 애써 말을 했어요. 와이프가 너무 속상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마음을 알긴 하는 것인지 장모님은 어머 어쩌겠나? 마침 계란도 똑 떨어졌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장모님에게 와이프가 엄마! 라고 비명을 질렀고 저는 그쯤에서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렇게 저는 계란도 넣지 않은 라면에다 김치를 정말 허겁지겁 먹고는 처가댁을 나왔어요. 처가댁을 나오는데 와이프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미안해요 명호씨.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죠. 그런데 엄마가 아빠도 없이 여자 혼자 딸 셋을 키워야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돈에 조금 집착을 하는 편이에요. 명호씨 기분 나빴겠지만 조금만 이해해줘요. 내가 결혼하면 맛있는 음식 진짜 많이 해줄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장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와이프 말대로 여자 혼자 딸 셋을 키워냈으니 대단한 일이긴 한 것이니까요. 아마도 제가 지방대를 나와서 기계 만지는 일을 한다고 하니 썩 내키지가 않았겠죠. 그때 당시 제가 월급도 많았던 것이 아니긴 했으니까요. 딸 자식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장모님의 차별은 끝이 없었어요. 우선은 결혼식장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는데요.
호텔에서 화려하게 결혼식을 한 형님과는 정반대로 저희는 정말 간소하게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할 결혼식장의 모습을 미리 사진으로 본 장모님이 큰 충격을 받은 모양으로 내가 우리 딸 이런 데서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게 아닌데 이런 쭈구리 같은 곳에 친척들을 어떻게 초대하냔 말이냐. 친척들이 얼마나 수근거리겠는가. 우리 지영이가 별 볼 일 없는 곳에 시집간다고 말이야. 집은 그렇다 쳐도 결혼식장은 그냥 근사한 곳에 하게 라며 저에게 명령을 하듯이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돈이 많지도 않았고 허세 부리자고 돈을 그냥 막 그렇게 허투루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장모님, 여기서 제 친구도 결혼식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괜찮았어요. 음식도 맛있고요. 라고 제가 설득을 했지만 장모님은 절대 안 된다며 드러누워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형님이란 사람이 대뜸 한다는 말이 난데 도대체 돈이 얼마나 없길래 장모님을 알아눕게 하는 거야? 그 부족한 돈 내가 줄 테니까 그냥 장모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형님의 말에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고 형님 이미 예약 다 된 거라 취소하는데 위약금도 들고요. 지영이랑 저는 예식장 마음에 들어요. 형님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그런 저의 말에 답답하다는 투로 이렇게 철이 없어서야 결혼식을 둘만 하는 거야?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건데 둘만 괜찮으면 끝이야? 제발 철 좀 들어 이 사람아. 내가 나이도 많고 형님이니까 충고하는데 돈도 없으면서 괜한 자존심만 부리지 말고 그냥 내가 주는 돈 보태서 장모님이 원하는 곳에서 결혼식해.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별 문제 없던 집안에 풍비박산을 일으켜? 라고 화까지 내면서 말을 했어요. 그쯤에서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고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아랫동설하지만 말을 좀 가려서 해주시죠? 라고 약간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런 저의 말에 형님은 거참 답답하네?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진짜 못 알아듣네. 알았네. 자네랑 말해봤자 벽에다 말을 하는 것 같으니 전화 그만 끊겠네. 라며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황당해서 전화기만 멍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형님이 장모님에게 저와의 일을 다 일러바쳤는지 다시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자네 도대체 왜 그러는가? 아니 형님이 돈을 보태준다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넙죽 받으면 되는 거지. 도대체 왜 광자를 부리고 있냐고? 라며 노발대발했어요. 그쯤에서 저는 정말 뒷골이 땡기기 시작했는데요. 와이프와 결혼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와이프가 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저에게 간절하게 말을 해서 저는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장에 온 처가댁 가족들은 정말이지 얼굴이 멋씹은 표정이었어요. 장모님은 결혼식 내내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었는데요. 지금도 결혼식 사진을 보면 장모님의 얼굴은 심술이 가득한 마귀할멈처럼 보입니다. 정말 고집도 대단하더라고요. 결혼식장서 한결같이 그런 마귀할멈 같은 표정으로 일관을 하셨는데 물론 음식에도 손 하나 대지 않았고 나중에 들으니 형님이 호텔 뷔페로 가족들을 다 모시고 가서 따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장모님의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하지만 처제만이 진심으로 저희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는데 형부, 엄마 심술 부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여기 결혼식장 가격 대비 진짜 괜찮네요. 음식도 아주 맛이 있어요. 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결혼 뒤에도 장모님은 저와 형님을 철저히 차별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밥 한 번 제대로 얻어먹어본 기억이 없네요. 하지만 처가댁에 혹시 형님하고 같이 가게 되는 날이면 장모님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렸는데 저는 장모님이 그런 음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마다 참치 쪼가리 들어간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말이 그리고 라면이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형님이 오는 날에는 무슨 잔치를 하듯이 상을 차렸더라고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저도 저였는데
와이프가 저보다 먼저 만정이 떨어졌는지 처가댁에 가자는 말을 일체 안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제가 그래도 오늘 장모님 생신인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와이프는 형부가 엄마 좋아하는 호텔 가서 거하게 사줬겠지. 우리가 가봐야 인상만 쓰는데 뭐하러 가. 그냥 돈만 조금 붙이고 말 거야. 라며 딱 잘라서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와이프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 댁으로 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과 와이프는 정말 잘 맞았거든요. 아마도 와이프는 자식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저희 부모님에게 의지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아요. 장모님에게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허해지면 어김없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갔으니까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는데요. 어머니, 저는 하얀 쌀밥에 어머니가 쭉 찢어서 밥에 김치 올려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그런 와이프의 허한 마음을 안 것인지 아유, 다른 며느리들은 시애미가 손으로 김치를 쭉 찢어서 밥에 올려준다고 하면 다들 경기하고 도망갈 게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집에 올 때마다 김치를 찢어달래? 애도 아니고. 라며 핀잔 아닌 핀잔을 하면서도 싫지가 않았던지 어김없이 김치를 쭉 찢어서는 와이프의 밥그릇에 올려주었어요. 그러면 와이프는 입이 찢어지도록 밥과 김치를 입속으로 밀어넣어서 먹었어요. 둘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모녀 사이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와이프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왜 그렇게 가슴 한구석이 짠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처가댁에 자주 가지도 않고 저희는 유일하게 처제만을 밖에서 따로 만났는데요. 그렇게 처제를 통해서 집안 사정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처제가 결혼을 한다며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저에게 제일 먼저 소개를 해주고 싶다며 저희 회사 근처로 왔어요. 와이프도 연락을 해서 미리 나오라고 했으니 넷이서 삼겹살집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동서는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 어디 맛있는 데 가서 밥이나 먹죠?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동서는 형님, 저는 삼겹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오늘 저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죠? 라며 정겹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형님 동생하고 지내게 되었는데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검소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동서 역시 장모님이 절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동서가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던 날 저는 동서에게 장모님이 뭐라고 하던지 상관하지 말게. 말투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말이야. 그리고 항상 지선 처제만 생각하게나. 자네 어디 가서 우리 처제 같은 사람 못 만날걸? 이라며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동서는 그런 저에게 형님이 너무 그러시니까 제가 더 긴장되는걸요? 걱정 마십시오 형님. 이미 지선 씨한테 다 들어서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라며 웃으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장모님을 만나 뵙고 온 동서는 형님, 제가 마음 단단히 먹고 갔는데도 장모님 귀에 눌리네요. 형님이 왜 그러셨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라며 큰 소리로 웃더라고요. 아마도 저에게 했듯이 똑같이 했겠죠. 그렇게 동서도 장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둘이서 결혼을 한다고 난리를 치니 장모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한 모양인데 장모님은 동서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낸 다음 결혼을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동서에게 내가 다 양보하는데 결혼식장만은 절대 양보 못하네. 알겠는가? 라고 말을 했고 동서는 그런 장모님에게 결혼식장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장모님이 동서에게 결혼식은 무조건 호텔에서 해야 하네. 알겠는가? 라고 이까지 악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장모님의 얼굴이 너무나 비장해 보여서 동서도 그 정도는 그냥 양보했다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내가 장모님 말을 안 들어서 장모님이 한이 맺혔구만 그래. 자네 결혼식장에서는 장모님이 활짝활짝 웃겠구만 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혼 후 동서도 장모님을 잘 찾아뵙지는 않는 듯 했어요. 저희 와이프나 처제가 나름대로 장모님에게서
남편들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는데요. 평소 저에게 절대 전화 한 통 없던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보게, 날쌔. 혹시 지영이는 왜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건가? 라며 저에게 물었고, 저는 그런 장모님에게 아무 생각 없이 집사람 오늘 저희 어머니랑 겉절이 담근다고 하는 것 같던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을 했는데 장모님은 지금 겉절이가 문제야? 지 엄마는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인정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라며 말을 했어요. 그런 장모님 말에 놀라서 장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장모님은 단단히 화가 난 모양으로 됐네. 자네는 지영이하고 전화 연결되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게나? 이건 딸들이 셋이나 있으면 뭐해? 전화를 한 번에 받는 딸년들이 하나도 없으니.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와이프를 바꿔달라고 했고 와이프에게 장모님의 말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장모님과 통화를 했던 와이프가 놀라서 저에게 다시 전화를 했는데요. 여보, 큰일 났어. 형부가 글쎄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했대. 라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제 말을 하기도 전에 와이프는 그래서 경찰이 언니 집에 와서 조사하고 난리가 났나 봐. 언니 지금 충격받아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대. 나 지금 병원 가봐야 하니까 당신 저녁은 어머님 댁에 와서 먹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와이프에게 저는 무슨 말이야? 지금 밥이 중요해? 나도 처형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다급하게 물었지만 와이프는 됐어. 그 자존심 강한 엄마랑 언니가 참도 반기겠다.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내가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라고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온 와이프는 충격적인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형부가 글쎄 도박하다가 돈을 다 날려먹은 모양이야. 그러다가 집까지 날리게 생겼으니까 회사 공금을 몰래 빼돌린 모양이야.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면 금액도 커서 구속이라는데 이제 어떡해? 라며 울먹이며 말을 했어요. 저는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허세란 허세는 다 부리더니 공금 횡령이라니요. 너무 황당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형님은 결국에는 자수를 했고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은 면할 수 있었지만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처형과 공동 명의였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을까요? 적어도 합의는 가능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형님네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처가댁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어디 갈 곳이 없었던 것이 형님네 부모님도 합의를 위해 집을 팔고는 조그만 원룸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니 그곳으로 갈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형님은 장모님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장모님에게 엄청난 구박을 받고 있답니다. 집도 절도 없는 형님을 장모님이 절대 좋아할 리가 없죠. 어느 날 처가댁에 가니까 형님이 밥에 물을 말아서 김치 쪼가리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그런 형님에게 돈 한 푼 없는 것이 밥은 꼬박꼬박 잘도 처먹는다 그래.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게 넘어가냐고? 나 같으면 절대 안 넘어가겠구만. 이라고 말을 하며 형님을 죽일 듯이 째려보았어요. 그렇게 죽이 잘 맞던 두 분이서 거의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 저를 보는 장모님의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저는 성실하게 돈을 모아서 얼마 전에 집도 하나 장만했고 작기는 하지만 사업장 하나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주변에 단골이 많이 생겨서 사업이 꽤 잘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 눈빛이 달라지네요. 그리고 가끔 저에게 무슨 호텔 음식이 그렇게 맛나다던데 이번 내 생일날 한번 가줄 텐가?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와이프는 그런 장모님에게 호텔은 무슨 호텔이야. 지금 언니도 저 모양인데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라고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면 장모님은 꿍시렁거리며 나가버리곤 했고요. 그리고 형님은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니었는데 저만 보면 동서 혹시 1,000원짜리 몇 개 있어? 나 담배가 떨어져서 말이야.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라도 피워야 살겠는데 있으면 좀 줘봐 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런 형님이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일자리를 구해도 며칠 가지도 않고 그만두고 항상 핑계만 수두룩했어요. 형님, 이제 담배도 끊으셔야죠. 애들 커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정 힘드시면 저희 가게라도 나오세요. 제가 지금 장사가 꽤 잘 돼서 형님 월급 정도는 꼬박꼬박 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형님은 됐네. 그깟 몇천 원이 그리도 아까운가? 그리고 나는 그런 기름 냄새 나는 곳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어. 감히 나한테 그런 잡일을 시키려고 그러나? 나도 곧 취직할 테니까 걱정 말게나. 라고 화를 내곤 했어요. 저는 그런 형님이 정말 한심했고요. 처형은 자식들 키워야 한다며 그 자존심에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이란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한심할 수밖에요. 그리고 장모님은 요즘 저와 동서에게 정말 잘하는데요. 갈 때마다 아주 상다리가 부러집니다. 하지만 저와 동서는 그런 장모님이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네요. 그냥 할 도리만 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